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 와이드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경쟁에서 청주 오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오창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방사광 가속기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사업 구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모든 결과는 철저한 준비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충청북도 신선양 산업국 허경재 국장과 함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청주 오창 유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방사광 가속기 최종 입지로 이제 청주 오창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경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가속기가 충북 청주 오창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아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가속기 유치는 우리 164만 충북도민 또 560만 충청도민이 결집된 열정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계,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 체육계 할 것 없이 전부 지지 성명, 유치 선언해 주셨고요. 또 우리 180만이 넘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 유치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가속기 입지가 오창으로 결정된 것은 우리 충청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아도 정말로 잘 결정된 사항이고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치를 위한 준비부터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해 오셨는데요. 네. 솔직히 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그 오창 유치 예상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그 준비된 재수생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2008년 이후로 꾸준히 준비를 해와서 사실 평가 지표상으로는 저희가 뭐 유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고 또 정치적으로 입지를 결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우리 오창으로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전남 나주와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경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청주 오창이 입지 조건에서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네. 어떤 점들이 나왔던 건가요? 네, 일단 나주도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지만 네. 우리 오창은 모든 면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접근성인데 전국 어디서나 뭐 2시간 내로는 다 접근이 가능하게 이렇게 국토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또 이번 가속기가 산업 지원용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그리고 네. 이 가속기를 이용할 산업이 많은 우리 충청권, 수도권에 가 유리한 입지였다. 뭐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들이 밀집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 그 오창 지역은 그 미리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고 네. 또 토지 보상이 다 이제 6월 말에 종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신속하게 구축이 가능한 그렇게 준비된 입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방사광 가속기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면서 미래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방사광 가속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도 과학자는 아니라 아주 네.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네. 이 가속기는 이제 원자라는 물질보다 훨씬 작은 그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회전을 네.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거기서 이제 강한 그 선명한 빛이 만들어지는데 그 빛을 통해서 이 원자의 구조를 분자의 구조를 관찰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는 그런 꿈의 현미경, 네. 또 초거대 현미경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속기는 이제 3가지 장치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그 전자를 이렇게 회전하도록 쏘아주는 총 역할을 하는 네. 그 선형 가속기가 있고요. 또 그 전자가 계속 안에서 돌면서 빛을 발하게 하는 이제 저장 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들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내서 그 과학자들이 들여다보는 빔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네. 초정밀 거대 현미경. 이 방사광 가속기가 또 거대 연구시설 가운데 가장 실용성이 높은 것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28년부터 이제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된다면 네. 어떤 산업에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방사광 가속기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은 대부분 첨단 산업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 장치를 써야 되는 것으로 그래요?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도 그 소자를 개발한다거나 거기에 굉장히 아주 작은 어떤 결함들을 찾아내는 구조 검사에서도 활용이 돼야 되고요. 또 저희 도의 주력 산업인 또 2차 전지 산업 분야도 그 연료 저장 장치를 기술을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기를 이용하는 산업들이 공교롭게도 우리 충북도의 주력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그러네요. 예, 태양광, 네. 2차 전지 이런 네. 산업과 일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세계적으로는 이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해서 개발한 가장 좋은 예는 뭐 그 타미플루라고 그 신종플루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속기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또 돼지 구제역 백신, 또 잘 알려진 그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이런 것들이 다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성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현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지금 코로나 치료 백신 개발이 한창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사광 가속기가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데 방사광 가속기가 활용이 된다는 거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근데 이제 이 방사광 가속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도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12년 전 2008년에 도전을 했다가 고배를 마시기도 했는데 그때 어떤 경험이 이번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08년에도 저희가 유치 신청을 했다가 그때도 어떤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네.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는 그런 요인들을 차단하는 데 많이 주력을 했고요. 또 저희는 2017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도 많이 건의를 했고 특히 작년 5월에 대통령께서 우리 오송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네. 이렇게 방사광 가속기가 추가로 구축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전문가들 모여서 자문도 받고 해서 꾸준히 준비해온 게 이번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뭐 꾸준히 준비를 해오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에 대비한 준비는 꾸준히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네. 굉장히 이제 큰 정치 쟁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외풍을 차단해야 되는데 네. 정말 저희 말씀드린 충북도민 그리고 충청도민들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유치 서명 운동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3주 만에 18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유치 동의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3주 만에요. 네, 3주 네. 만에.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놀라웠고 저희는 또 대단합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됐는데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그간도 철저한 준비와 또 도민들의 성원 덕분에 또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방사광 가속기를 전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파급력이었습니다. 이게 1조 원의 투자로 9조 2천억 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한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1조 원을 들여서 가속기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짓는 단계, 그러니까 건설 단계, 그때도 굉장히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고요. 네. 또 다 짓고 나서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도 또 효과가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이제 운영을 통해서 연구 성과가 산업계에 확산돼서 이것들이 활용이 되면은 거기서 더 큰 이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 보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약 9조 원이 넘고요.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우리 충북 연구원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충북을 보면 이제 오송에 저희가 바이오 헬스 산업이 집중돼 있는데 네. 이제 오창에 가속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벨트가 형성이 됩니다. 오송과 오창이 연결이 돼서
어떤 산업 벨트가 형성이 되고 또 창업 밸리가 형성이 돼서 그야말로 서울에 있는 판교밸리를 능가하는 그런 또 밸리가 형성됨으로써 우리 충북의 산업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는 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고용 창출 효과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가속기를 건설할 때 네네네. 또 거기에 투입되는 건설 인력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가속기와 함께 이제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 네. 또 상하수도 사회 전기 간접 자본. 설비 네네네. 네, 그런 SOC를 또 계속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거기서도 고용이 창출되고요. 또 거기에 연관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지식산업 복합센터나 이런 이제 부속 건물들을 짓는 과정 또 그 단지가 완성됨으로써 기업들이 입주해서 또 창출하는 고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는 현재로서는 충북에는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예, 전국적으로는 3만 8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부지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도 국장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근데 또 결과가 또 하루 미뤄졌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1분 1초가 애가 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네, 뭐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근데 저희가 사전에 리허설을 여러 차례 했고 또 발표 전날은 또 지사님이 또한 뭐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모든 또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거의 실전을 능가하는 리허설을 가졌습니다. 3시간 이상. 그게 많이 준비한 게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막상 뭐 발표 당일에는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차분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겠다. 그 PT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그 방사관 가속기 유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마침 오늘이 이제 가속기 유치 과학기술부하고 저희 충북도 청주시가 협약을 맺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네. 과기부에서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협약 이후에는 저희가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쭉 해나가야 됩니다. 과기부로서는 이제 올해에 요 가속기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끝내고 내년도에 이제 설계가 됩니다. 내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22년부터 건설에 들어가서 27년에 완공되고 28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지원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방사관 가속기가 우리 지역에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이 가속기가 정말 우리 충청권내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기를 통해서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시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저희가 뭐 제공해야 될 여러 인프라들 또 이제 꾸준히 잘 준비해서 확실히 제공할 예정이고 또 이 가속기가 정말로 전국적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와서 연구하고 실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정말로 이 가속기가 우리나라 과학, 기술 그리고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사관 가속기 유치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에 좀 보고가 될 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와이드뷰 시간에는 충청북도 신성장산업국의 허경재 국장과 함께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청주 오창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3 학생들이 80일 만에 등교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은 기쁨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충북에선 등교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이 17명이나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검체 검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는데 교육당국은 등교 수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충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조기령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인데 주민 소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업체들이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출이 막히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재활용품이 쌓여가고만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탈중국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탈중국 기업들 유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괴산군 장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추점터널 인근에서 12명의 사상자를 낸 7중 추돌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졸음운전의 경우 사망자의 연중 70%가 5월에 집중된다고 하니까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차 실내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졸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차량을 순환 시스템으로 돌려놓고 운행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장시간 운전을 하실 경우에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쉬어주시는 거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5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